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잠깐만. 이거 원래 질문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1 주목해야 될 사회가치 트렌드란 주제로 앞으로 총 5회에 걸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될 김복윤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사회경제 전문가이신 박건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김봉신 수석님, 예, 반갑습니다. 예, 두 분 같이 자리해 주셨고요.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가지고 같이 전문가 통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난번 저희가 보고서 작성했는데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에 대한 영상 보고서를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방송은 이제 협동조합 출판사인 착한 책각의 의뢰로 작년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사회가치 트렌드 심층 인식 조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5번의 전문가를 상대로 연적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그분들 의견 듣고 얘기하고 제가 분석도 하고 종합해보니까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쭉 이제 분석하고 종합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 작성해보니까 이게 지면 보고서로 쭉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좋지만 이걸 방송 콘텐츠로 만들어서 영상 보고서로 만들면 어떤가 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했고 이제 의견이 모이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방송은 사회가치 트렌드에 대한 영상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5가지냐? 심층 면접 결과를 쭉 분석해보니까 5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종합해보니까 5가지 큰 주제로 묶였고, 그래서 그 5가지를 한 번에 나눠서 5번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가지 주제는요, 코로나 불평등, 그 다음에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요즘 솔직히 좀 많이 얘기되고 강화되고 있는 소셜 트렌드, 그리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한국이 이제 사회적 경제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그렇다면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같이 함께 사는 사회, 공정, 같이 또 공생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짚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할 주제는요.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평등입니다. 5가지 주제 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벌써 한 1년쯤 됐습니다. 작년 요맘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현재도 끝나지 않고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인류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 이제 라이프스타일도 변화가 됐고 고통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인류에게 이제 재앙으로 덮친 지도 거의 1년이 돼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류,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박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잘 아시겠지만 집합 제한, 집합 금지 굉장히 일상화됐습니다. 집합 제한이나 금지를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서민 자영업자분들, 그분들 정말 힘들다는 게 저도 피부에 막 느껴집니다. 음식점 9시밖에 뭐 손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배달 가능한 업종도 있지만 거의 고사 직전입니다. 그리고 노래방, 저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노래방 거의 불이 대부분 꺼져 있습니다. 망해서 꺼진 건지 영업을 못하게 해서 그런 건지. 제가 주말에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태권도장 아이들 키압 소리에 아침에 깨고 그랬었는데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분들 지금 뭔가 정말 사회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수근 한 말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무엇보다 저희가 잘 동참해야죠. 방역은 방역 동참하는 과정에서 9시까지 끝내야 되는 그런 많은 회식 자리들이 있어서 혼수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요. 예. 많이 드시나요, 집에서? 예, 자주. 어제 불금이었는데. 예. 오늘도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코로나 환자 통계만 보면 이른바 이제 우리가 K방역 많이 광고했잖아요. 이번 정권이 또 K방역 때문에 뭐 성과도 내고 국가적으로 많이 위상도 높아졌다고 그 자화자찬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이제 한국의 방역 수준이 매우 높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방역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일부 계층, 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민들이 많은 희생을 강제당한 거죠. 강제당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박 대표님 또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술을 좋아해서 절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성인들은 9시 영업 제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일상생활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시 제한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과학적 근거는 있는 것인가? 이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효과가 있다. 9시에 제한하니까 실제 사람들이 덜 모이고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예를 들면 거리 두기, 밀집도 이런 걸 떨어뜨리면 10시 이 정도까지는 좀 더 완화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보다 좀 합리적인 해결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2시간을 늘리고 2시간을 줄이고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제 자영업자들 그렇죠? 뭐 작은 식당이라든지 작은 주점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저녁에 많이 장사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11시에 끝나고 또는 12시에 끝나는 것과 9시에 끝나는 것은 사실은 수입 또는 매출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유동적으로 조금 정책 위반자들께서 좀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수영은 어떻게 또 한 말씀 다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9시 제한을 하는 게 네네.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딱 그 수준까지 정도 해야 또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느냐. 10시나 이제 11시까지 하면 사실은 더 먹고 싶어지는 때지 않습니까? 12시에 1시 새벽까지 가고 싶어서 공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빚어질까봐 일부러 이제 9시로 이제 잡은 것도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사실 좀 일찍 조퇴해서 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저희가 심층조사 이제 면접했을 때도 5분 공통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방역 수준 높이는 거 당연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통받는 서민들 좀 더 배려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재난지원금인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제 전 국민 상대로 지원도 하고요. 또 선별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좀 여러 차례 걸쳐 지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재난지원금 어떻게 보시나요? 적재적소에 맞게 잘 집행이 됐나요? 김수영님 한 말씀. 적재적소에 잘 됐겠죠.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작년 지금 이제 화면 보실 텐데요. 작년 11월 넷째 주에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선별적으로 지원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 조사를 한 것이죠. 그때 있어서 사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찬성한다는 의견이 당연히 좀 더 많았습니다. 56.3%니까 반대 39.7% 대비 좀 우세했죠.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별지급이라는 그 응답은 35.8%로서 적지 않게 있었는데 전 국민 지급해라,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라 라는 응답은 57.1%, 10명 중 6명 정도로 더 우세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 국민 지급을 해달라라는 여론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3차 재난지원금은 김 작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가만히 이제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각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정치권 내에서 전반적으로 선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별 지급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가 재정의 악화, 국가 부채가 증가할 것을 좀 우려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측에서는 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모두 다 내고 있는데 누구는 지원금을 또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앞으로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4차 지원금이 또 있다 하면 과연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또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고 타당한지 이 얘기는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제 핀셋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집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까 김 작가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또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핀셋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언론에서 말을 하듯이 그 핀셋이 지원 규모를 그냥 핀셋으로 집어서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출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지원금은 순수하게 받는 돈이니 하루 매출에 불과한 돈을 지원받는데 이게 정말 충분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금 3차 지원금까지는 여기까지 왔고요. 또 여론은 전국민 지원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박 대표님 짧게 한 말씀. 예, 저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부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받는 분들에 대한 대가가 과연 지금 비례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누구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때 나라 곳간 걱정하고 돈 많이 들까봐 그거 걱정하면서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코로나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보다 더 과감한 정책, 국민들이 받는 고통에 대한 비례하는 그런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지금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진행형이죠.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현실성 있고 적재적소에 지원금 혜택이 주어져서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싶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또 IMF 때도 그랬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에 재앙 수준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유독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또 소심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지 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코로나 때도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책이 많은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세 업체들, 서민들한테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박 대표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지금 계층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그리고 어쨌거나 고정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든 한 달 정도 쉬어도 경제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는 분들 계시고요. 택배 노동자, 온라인, 비대면 이것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분들이죠. 그분들, 그리고 그 다음은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고 아주 간신히 버티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계시고요. 마지막 단계, 이 상황에서 지금 실직하고 경제적인 거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분들,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계층 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차이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어려운 그런 쪽에 지원을 좀 더 집중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희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누가 지원을 받아야 되냐 좀 무거운 주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찾아봤습니다. 이런 류로 좀 찾아봤더니 99% 상생연대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2019년에 결성된 것 같은데 지난해 9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는 노동자 또 소상공인에게 가혹하고 심대하게 있겠죠.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 재벌에 쏠려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지원받은 거 없다 이런 말씀은 또 안 하고 계셔서 사실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 주장은 이런 것이죠. 지금의 재난 수준에 걸맞게 서민들과 피해자에게 생계 유지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서민과 피해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일면에서는 정부가 사실 기업 대상 지원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야죠. 기업이 어렵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사회 유보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쌓아놓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코로나 팬데믹을
준비할 수 없었던 그런 소외계층이라든지 서민들 그리고 사실 이 방역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거 같으면 모르겠어요. 이 대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낙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번 팬데믹이 워낙 광범위하고 심대하고 그리고 짧은 1년 동안 굉장히 쉼 없이 사람들을 가혹하게 강타했다고 한다면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분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99% 상생연대라는 단체 그 목소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하나 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심층민족 조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플랫폼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두 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사실 이제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했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자가 보통에 가중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또는 어떤 다른 좀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TBS 의뢰를 해서 지난해 10월 28일 조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그 당시에 플랫폼, 방금 김 작가님 말씀 주셨던 플랫폼 노동자, 다시 택배 노동자들이 참 안타깝게도 숨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이제 조사가 됐었는데요. 주 5일제를 제도화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택배사 주도해서 이게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한 3명 중에 2명, 3분의 2 정도 돼서요. 65.3%. 그리고 그런데 또 배송이 지연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도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27%, 27.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게 이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주 5일제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택배 요금, 그렇다면 택배 요금이 인상돼도 좋겠느냐 라는 것이죠. 실제로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요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요금 인상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5.7%로서 반을 좀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최근에 모르겠지만 택배와 관련된 일부 좋은 소식도 들렸는데 택배 노동자분들과 관련된 제도적인 어떤 개선 체계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당시 작년에 바로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국민들도 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조사 결과 말씀드립니다. 사회가치 트렌드 첫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질문 남겨놓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 좀 푸시고요.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가 서민들에게 이제 고통과 희생을 더 사실은 강요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했듯이요.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서민들 중심으로 더 많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이건 조금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코로나로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이 가중된 건 맞습니다. 두 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두 분 동의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을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소장님 어떠신가요? 예, 물론 그래야겠죠.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방역을 K-방역이 괜찮았다. 그래서 효과가 있고 다른 예전에 현재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에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코로나 자체가 이런 전염병이 무차별적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노출되면 이제 위험하듯이 전 국민이 그래서 이제 방역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보니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죠. 원래 있던 불평등을 좀 심화시키고 또 이제 계층 간의 어떤 격차를 좀 크게 하는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효과도 또한 가지고 있더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방역 성공만으로 이게 이제 극복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팬데믹의 코로나의 극복으로 이야기한다면 방역 성공과 함께 더 심화됐던 어떤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벌어졌던 어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 어떠신가요? 코로나 방역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편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희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팅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 비대면, 온라인 그쪽 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들, 그런 분들의 희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한국 방역입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 팬데믹을 유발했는가? 다 아시겠지만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지구 전체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코로나 21, 23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시각으로서 이 방역이나 지금 코로나 관련된 대책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안전 불감증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이제 그럼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안전 민감증 사회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원래 질문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뭐 편하게 하시죠. 하셨으니까 질문을 뭐 답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분명히 지금 뭐 의사분들이 감기 환자가 없어서 오히려 동네 이제 의원분들은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분들 약간 엄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 또 다른 뭐 풍선 효과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의식적으로 시민의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다 더 뭐 위생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걸 확실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021 주목해야 될 사회가치 트렌드 그 첫 번째 주제 토론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평등 극복 이런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같이 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위기와 착한 속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